안녕하세요. 인공아우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구독자 1000명 돌파에 기념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주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도 보여주셔서 저희가 그 댓글에 대해서 이제 가급적 저희가 대답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구독자 1000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말 게시물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던데요. 몇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먼저 찌호선호님이 3개의 질문을 하셨네요.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간이 유전자의 미검출 상태이면 진행성 난청이 아닐 가능성이 클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외래에서 간이 유전자 검사에서 그 중에 이제 에바스의 원인 변이들이 간이 유전자 검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는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그때 첫날 간이 유전자 검사와 그 다음에 소변 검사에서 원인이 나올 경우에 특히 이제 에바스의 원인 유전자가 나올 경우에 진행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안 나오면은 진행성 난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 되게 에바스의 그 주요 원인 변이들 그 다음에 선천성 거대세포가 배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우 심하게 진행되는 난청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진행성 난의 주요한 유전자 중에 하나가 TMPRSS3, 그러니까 TMPRSS3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것도 간이 유전자 검사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거기서 안 나오면 매우 심하게 빠르게 나빠지는 진행성 난청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난청 확정되고 꾸준히 검진, 정밀 검사를 진행할 텐데 그래도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의 난청이 확정이 되고 난청의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청각 제어의 방법을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될 일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청각 제어를 수단을 바꿀 때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일단 이럴 때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해서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일부이긴 하지만 요사이 일부 오토프 변이를 갖고 있는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인공와우뿐만 아니고 유전자 치료를 적어도 외국에서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출생하고 니큐에서 일주일 이상 치료하고 나올 만큼 황달이 심했는데 교환 수혈할 정도가 아니었으면 조금이라도 회복, 10dB 정도라도 회복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회복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교환 수혈을 할 정도의 매우 심한 황달인 경우에 그 청신경 주변에 이제 빌리루빈이 끼었다가 빠지면서 청력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광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황달은 그렇게 청신경을 이제 옆에 빌리루빈을 침착시킬 정도의 그럴 정도의 황달을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청력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은 준시크크 님인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에바스 24년생 아기 엄마입니다. 네네. 인공아우 수술이 머릿속에 임플란트를 어떻게 넣는 건지, 임플란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인공아우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남긴 게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좀 참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부 장치의 크기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거기에다가 24mm, 그러니까 2.3cm 곱하기 2.3cm짜리 어떤 그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그 내부 장치가 있고 거기에 얇은 전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한 데다가 2.3cm 곱하기 2.3cm 네모난 얇은 그러한 이 내부 장치가 있고 전극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기는 대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남긴 수술 광경, 수술 방법에 대한 영상에 실제 그 내부 장치 사진도 있을 테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봐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교수님 영상에서 드릴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머리뼈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넣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추가로 주셨어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꺼운 뼈가 있잖아요. 그 뼈의 일부를 얇게 갈아서 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3mm 곱하기 23mm 얇은 그 박스가 딱 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부 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꺼운 이 두개골뼈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두개골뼈를 얇게 파서 드릴로 거기에다가 내부 장치가 딱 끼도록 홈을 만든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두개골 뚫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머리뼈에 구멍을 뚫는 건 아닌 거죠. 네, 되게 엽기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넌준식님. 네. 질문인데요. 양이가 다 110에서 120dB 정도인데 고도난청의 경우에 와우 수술 전까지 보청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청기 끼는 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네, 이제 만약에 심도 난청, 그러니까 100dB이 넘는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 중에서는 아니 뭐 보청기 써봐야 효과도 전혀 없는데 그냥 인공화호 전까지 3개월 그냥 기준만 채우면 되지 뭐 보청기를 쓸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개 3개월 때부터 뇌에서는 이제 듣는 뇌에서는 이제 시냅스 형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이제 보청기를 쓰고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소리가 전혀 뇌로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때까지 듣는 뇌가 시냅스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고 또 듣는 뇌가 퇴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엄마가 아빠가 느끼기에 확연한 그런 보청기 반응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보청기는 찌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와우 수술 전 청력이 와우 수술 후 청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와우 수술 전 청력이 좋으면 수술 후에도 더 잘 듣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와우 수술 전에 갖고 있는 청력이 인공와우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에서는 좀 갖고 있는 청력이 좋을수록 인공화호 결과가 좋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난청 기간이 짧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잔청이 남아있고에 관계없이 수술 후에는 좋은 결과가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주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네. 다음 분은 헤일리 님입니다. 어셔 증후군 타입 2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중고도 난청이라고 하십니다. 어셔 증후군 타입 2 아기의 현재 청력이 늙어서까지 유지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셔2 유전자에 갖고 있는 환자들은 난청의 진행은 그렇게 빠르지 않는 편이거든요. 보통 제가 어셔2 가진 아기들도 보지만 이제 성인들도 보는데 대개 인공화호 수술을 어셔2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하게 되는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30대, 40대, 50대 정도가 되어야만 보청기로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기가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잘 듣는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인공화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네. 소아에서 성인 같으면 인공화호 수술을 결정하는 요인이 잘 들리냐 안 들리냐가 결정 요인이에요. 근데 소아의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잘 들리냐, 지금 보청기를 쓰고 잘 들리냐는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현재 보청기를 갖고 언어 발달이 완벽하게 되느냐. 여기 언어 발달에는 비단 듣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 발음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보청기로 잘 듣는 것 플러스 수용 언어, 그러니까 듣는 언어, 말하는 언어, 발음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보청기를 제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에 하나라도 발달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비록 보청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여도 인공화호 수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어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어셔 증후군 타입 2도 먼 미래에는 잃어버린 청각에 대한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셔2 네. 같은 경우는. 유모세포 자체가 손상이 되면 일단 아무리 유전자 치료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 어셔2의 유전자가 대부분 그 유모세포에 있는 선모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분인데요. 컴퍼니 SJ8021님입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고 양이 70dB인데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지, 특수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 철학의 문제일지도 뭐 철학이나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70데시벨은 당연하고요. 인공호흡 수술을 한 아이들도 대부분 일반 학교로 가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만큼 잘 듣게 되고 발음까지 올려놓게 되면은 사실은 옆에 잘 듣고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일반인 친구들이 매우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언어도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언어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아이들조차도 당연하게 일반 학교를 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현재 70데시벨로 보청기를 쓰고 있다면 뭐 더 당연히 일반 학교 가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개인적인 어떤 교육 철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외래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저는 일반 학교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는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게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물론 인지가 괜찮고 다른 난청을 제외한 다른 이제 몸에 불편한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신추추님입니다. 네, 마지막 분인데요. 저희 아이는 선천성 난청으로 양측 70데시벨 정도인데 보청기를 포낙 M50을 착용하고 있어요. 보청기를 선택하는 팁이나 연령별로 어떤 보청기가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몇몇 분들이 대개 한 70데시벨 그 언저리에 있는 이걸 보통 저희가 경계성 난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청기와 인공호흡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70dB의 난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보청기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보청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증폭을 잘 해가면서 주로 피드백 생기지 않게 잘 게인을 높여가면서 착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보청기 종류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보청기를 재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 그러니까 수용 언어, 표현 언어 혹은 발음 이것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보청기의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보청기 재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만약 그런 경우가 계속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70데시벨의 경우는 보청기를 바꾸실 거를 고민해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인공호흡 수술을 고민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결국 아이의 발달 상황을 지금 이 보청기로 아이가 제대로 발달되고 있는지를 보청기를 자주 피팅을 해가고 점검을 해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7분 선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답을 드렸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답변을 좀 궁금증을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